네, 안녕하세요. 얼음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제 방탈출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모식도예요. 네, 모식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기본적으로 4개의 큰 방이 있고, 여기 미션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 가운데 공간으로 나와서, 내 미션 어딨지? 내 미션 어딨지? 그러면서 찾아가면서 서로 다른 미션을 푸는 친구들과도 같이 만나면서 쟤는 뭐 하지? 이렇게 구경도 좀 하고 또 내 미션을 풀기 위해서 또 집중해서 주변에 이제 소란한 것들을 좀 제외하고 내 미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구성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 4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4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은 거예요. 네, 이렇게 미션은 크게 4개의 미션을 나눴는데 처음에 프롤로그가 있겠죠. 프롤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미션 A, B, C, D 4개에서 미션을 안내해주고 처음에 그 다음에 미션들을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장치들은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마무리하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각 미션별로 게임들을 방탈출 게임들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탈출 미션의 주제는 어린이들을 위한 거고 AI와 또 해양과학 이거에 관해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양 생태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해수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심해져 광물 탐사랑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해양 관광 뭐 이런 것들을 AI가 제안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조금 구성을 해보고 이 4개의 큰 꼭지점에 맞춰서 어떤 문제점 보고 그 다음에 AI는 어떻게 활약을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같이 기획을 하는 거죠. AI랑. 네, 거의 초안이라고 보면 돼요. 초안도 아니고 초안을 위한 뭐 배경 스케치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문제 초안 전체적인 문제를 보면 일단 이렇게 A, B, C, D 색깔 다르게 해서 그림이 보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건강검진 미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생물 스캐너 뭐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픈 물고기들을 어떻게 해서 찾고 어떻게 세고 하는지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 딥이라는 제가 닥터 딥이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토 실장님은 닥터 아쿠아로 이제 바꿨죠. 그렇게 항상 의견이 약간 조금씩 갈려요. 네, 그래서 닥터 딥의 진단 결과 해초 진드기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뭘로 할까? 그래서 왼쪽에 보면 저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생들은 쉽게 풀 수 있는데 어른들은 못 푸는 문제라고 해요. 1 더하기 3은 0, 6 더하기 7은 1, 8 더하기 9는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렇게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 혹은 금색 이거는 색깔이 숫자가 뭘까? 그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네. 뭐 답을 아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기름 덩어리를 먹은 적 있다고 털어놓은 이제 얼룩이를 보고 그걸 찾는 거예요. 기름 덩어리가 어디서 왔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위쪽에는 이제 카드의 앞면 그리고 뒤에는 카드의 뒷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하나 더 필요하긴 해요. 네, 그래서 근데 메인 문제는 요오드랑 비타민 실험입니다. 그래서 저게 원래 요오드를 넣어놓으면 저렇게 색깔이 보라색인데 네, 색깔이 비타민을 넣으면 저렇게 투명하게 바뀌게 되죠. 되게 재밌어해요. 그 두 번째 미션은 깨끗한 바다를 되찾아줘. 네, 요거는 제가 썼던 문제죠 지난번에. 네.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저기 보시면 Q, G, Y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가운데 어떤 글자가 들어가는지.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문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메인 문제는 자석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꺼내는 미션인데 저렇게 모양을 보고 찾는 문제. 초등학생들한테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이건 아직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저 밑에 바닥이라고 써 있는 걸 보면 바닥이라고 써 있는 거 보면 여기 보면 요거죠. 이제 뭔가 밑에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얘가 위에 판이랑 겹쳐지면 뭔가 숫자나 글자가 나오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데이터 세 번째는 뜨거워진 바다를 식혀라. 이런 미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칸을 그려놓고 요게 이제 바둑판처럼 쭉 만들어 놓고 닥터 딥이 이렇게 바다 거북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방향자물쇠로 할 것 같고, 아이들이 방향자물쇠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이 잘 할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걸 풀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해보고 좀 뭔가 좀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산수 문제죠. 산수. 아이들이 이런 모양의 숫자, 우리가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제 미지수죠. X, Y 이런 건데, 이거를 동물 모양으로 해놓고 생물 모양으로 해놓고 마지막에 숫자를 맞추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는 이제 딱 보면 뭔가 바다 생물들의 그림이 있고 얘네가 바라보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좀 하나 만들어 봤어요. 저는 아이들이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시계 문제는 제가 참 궁금한 게, 아이들이 시계를 언제 볼까? 시계를 언제 봐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고 시간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 시간도 맞추고, 이 시간을 맞춰서 뭐 시간을 더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계를 보고 모양을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얼라이브라는 알파벳을 쓴 건데 이게 초등학생한테는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시계를 보고 시간을 맞추는 문제, 아이들한테는 이것도 충분히 좀 흥미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육이랑 좀 연결해서 문제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미션은 심해의 보물을 찾아서 라는 광물 자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모양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특정한 패턴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출 수 있으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런 광물들이 있고 이걸 찾는 문제. 그래서 실제로 저 광물들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만들어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실제로 이걸 보면. 그래서 여기서 글자를 맞춰서 뭔가 탁 문제를 풀 수 있는. 재밌겠죠? 아이들이 이렇게 이걸 돌리고 그러면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요거는 혹시 UV 라이트를 쓰면 좀 이용을 해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에 만들어 봤는데, 자, 요거는 미스터리 사인인가? 아무튼 그런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숫자에 어떤 수식이 숨겨져 있고, 그 수식을 찾으면 뭔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또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은 맞춰보시죠. 조금 어려워서 이거는 또 난이도를 좀 조절할 거고, 요거는 요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딱 보고 앨리스를 찾아줘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얘를 거꾸로 보면 숫자인데 그 숫자를 찾아서 이 UV 라이트를 딱 비추면 이렇게 알파벳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알파벳을 보고 다른 걸로 환산을 하는 거죠. 뭘로 환산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바다의 보물을 찾고 그 바다의 광물 자원에 관한 이야기랑 그다음에 바다의 소중함 같은 것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아이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직은 초안 단계지만 이것들을 좀 다듬는 과정을 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좀 문제 좀 만들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4개의 큰 카테고리별로 좀 문제를 만들어 봤고, 이게 이제 거의 초안이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를 구현할 때, 실제로 구현을 할 때 좀 제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보고 또 문제를 또 수정해야 되고 또 이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과정이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문제들을 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를 좀 소개하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진짜로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라이브는 제가 아직은 아마 자격이 안 돼서 못할 거고, 그냥 시청자가 없지만 혼자 라이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만들 때 해볼 생각이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라이브 아닌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